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세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성 높은 곳에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정말 소액 투자 지역이죠. 1억대로 소액 투자해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가장 서울권역 안에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 어디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보면서 거기에 또 사업성에 따라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전략과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빌라 투자함에 있어서 영원히 빌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재개발 빌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에 접근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지 제가 우선 그것을 짚어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중요한 세 가지 요건 어떤 건지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 것은 바로 노도입니다. 노도가 안 맞춰지면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노도는 맞춰져 있어야지 적어도 재개발이 추진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우선 노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66%의 노도가 필요하지만 이게 완화가 됐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60%로 완화가 됐습니다. 공급 정책에 맞춰서 이런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면서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노도가 66%에서 60%로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이 50%고 각 구역, 이 전체 구역의 각 구역이 또 나눠져 있죠. 이 각 구역의 경우는 57%의 노도를 갖추고 있으면 적어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안에 노도는 이것보다 조금은 더 높아야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바로 동의율입니다. 아무리 노도가 갖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의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재개발 추진이 어렵겠죠, 그렇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적어도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의율이 맞춰질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동의율은 7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80%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75%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최종 법률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현행 지금 80%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바로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성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각 구역 용적률에 따라서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 준주거, 상업지역, 많은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역 안에서도 재개발이 추진함에 따라서 용적률을 다 다르게 적용을 받으니까 어떤 구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정말 좋은데 어떤 구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 반면에 어떤 구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단독,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 비율에 따라서 사업성이 또 틀려진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명의자가 한 명씩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이 됐을 때는 어쨌든 아파트 입주권이 한 장만 나갑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각 호실마다 구분 등기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건물이지만 호실마다 입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받고 단독 다가구가 더 많고 다세대 비율은 어느 정도 적은 구역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이 많아야지만 동의율이
받쳐주는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세대 비율도 있어야지만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노후도, 그 다음에 동의율, 사업성,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재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것은 이겁니다. 우선 용산의 청파 2구역입니다. 청파 2구역,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지도상으로 왼쪽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수혜, 그 다음에 서계 청파 구역과 합쳐져서 개발이 된다면 엄청난 대단지로 개발이 되는 그런 입지가 상당히 좋은 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 청파 2구역을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 바로 이겁니다. 용적률 자체가 250%,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25층으로 개발이 되고요. 총 세대수가 1953세대로 개발이 됩니다. 1953세대면 굉장히 넓은 단지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가 407세대 들어가서 현 조합원이 약 1,400명입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 비율이죠. 다세대 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지금 1953세대에서 조합원이 1,400명이고 임대 아파트가 407세대가 들어가니까 일반 세대가 몇 세대밖에 안 들어가죠? 약 130세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후도와 동의율이죠. 노후도와 동의율이 받쳐주니까 청파 2구역이 재개발이 된 거지, 사업성이 좋아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도, 동의율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사업성 여부는 투자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조합원이죠. 이 원조합원으로서 청파 2구역의 매물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보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 자체죠. P 자체가 지금 크게 상승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있지는 않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실제 매매 금액이죠. 매매 금액을 주고 들어가서 거기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솔직하게 진짜 먹을 것이 크게 없는 지역이 바로 청파 2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재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노후도 중요하고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사업성이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구역과 지역의 매물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정비 사업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정비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서울시의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비 사업을 대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재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통합,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 현재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 이 신속통합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99개의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는 72개소가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신속통합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죠. 그리고 모아타운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개 구역이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라고 했을 때 서울권역의 현재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으로 거의 200군데 가까이 재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비사, 재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느냐? 종상향이 돼서 용적률은 상향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는 정비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 주변의 용적률을
정말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서 충수를 정말 높게 지을 수가 있는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구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정말 대폭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대수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상업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600에서 11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역점적으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만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 체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가 기존 용적률이 있다라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입니다. 이게 기존 용적률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때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그만큼. 근데 이 반 뚝 잘라서 이 반은 공공이죠. 반은 공공이 가져가고 또 여기 반은 조합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기존 용적률 플러스에서 요만큼을 또 조합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공에도 또 기부 체납이 들어가니까 이 공공에서도 또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비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 많은 구역들이 추진이 되고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 제가 지역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예정 구역에 선점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확정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이 가능한 예정 구역에 소액으로 미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예정 구역이 어디가 개발이 될지 미리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알아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서울시죠. 서울시 중심지 체계와 노선형 상업지역이 어디인지 두 개를 접목해서 알아보면은 어떤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는지, 앞으로죠.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2040 서울시 중심 체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지 체계라고 하면은 3도심이라든가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3지구 중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3도심이나 아니면 7광역 중심, 12지구 중심 이쪽 지역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도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도심권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강남권 이렇게 이제 3도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노란색의 광역 중심, 용산이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잠실, 상암, 수세, 그 다음에 가산대림, 마공 이렇게 이 광역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광역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광역 중심 지역을 눈여겨봐야 되냐? 바로 노선형 상업지역이죠. 이렇게 옆에 보면은 노선형 상업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선형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조그만하게 상업지역으로, 작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선형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노밀집지역이 같이 묶어서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정말 상업지로 이제 종상을 시켜서 대폭적으로 크게 끌어올려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여의도권역이라든가 영등포권역, 그 다음에 강남권역 이렇게 크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용산권역이라든가 도심권역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왕십리 지역 쪽으로 이렇게 크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광역 중심 지역 쪽에서 용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경우 대부분 재개발의 추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나 이제 왕십리 지역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창동이나 상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 잠실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근데 잠실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기가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상업수색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산 대림 시청자분들 없습니다. 그쵸? 마곡 같은 경우도 마곡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죠? 바로 이쪽 왕십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지 체계와 노선형 상업 지역이 만나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왕십리 지역이다. 그만큼 개발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게 받으면서 층수를 정말 대폭적으로 크게 끌어올려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왕십리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십리 역세권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역세권 지금 다중 역세권이죠. 5호선이라든가 2호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이라든가 경의중앙선 현재 4개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GTX 노선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5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펜타 역세권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재개발, 왕십리 역세권, 도시 정비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구역이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상향이 됐습니다. 어떻게?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서 현재 용적률을 몇 프로 차지했느냐? 바로 800%로 적용이 돼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총 631세대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하 7층에 지상 55층으로 엄청난 높이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800%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높이로 재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만약에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55층 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시청자분들? 그렇지 못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쵸? 지금 현재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매물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55층으로 개발이 돼서 여기에 아파트로 변하는데 지금 팔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못 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5년 10년 후에 정말 2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데 과연 누가 팔까요? 지금. 그쵸?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되는 주택은 없다. 지금 옆쪽에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가 약 9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축 투룸 같은 경우요.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가 약 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쪽 구역보다 입지가 더 좋은 구역이 바로 이 왕십리 역세권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 예상이긴 하지만 10억 이상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의 경우는 현재 소액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물건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10억 이상의 가격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액으로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확정 구역이 아니라 어떤 구역? 예정 구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어쨌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구역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정 구역,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에 미리 선점하면 되겠죠.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역이냐? 주변에 또 하나의 역세권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살짝 보이긴 하죠. 시청자분들.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쪽 지역을 상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담 시간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맛배기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요겁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이죠. 노선형 상업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형 역세권 활성화 예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도 자체가 85%로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저희랑 같이 실제로 이제 상담 오셔서 현장을 가보시면 야, 서울에도 이런 구역이 있어? 야, 정말 심각하네. 재개발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이 정말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도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상가 없는 단독 다세대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다. 제가 다세대 주택은 적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았을 때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용적률까지 높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합원분들 정말 추가 분담금 없이도 20평대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쪽 구역의 경우는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프리미엄이 팍팍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업성 자체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600%에서 800%의 용적률을 받아서 고층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왕십리 역세권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800%의 용적률을 받아서 몇 층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청자분들 55층입니다. 55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쪽 지역 적어도 600%에서 800%의 용적률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슷하게 건물이 올라가겠죠.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지만 이 매물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비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정책,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급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그만큼 부족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공급 정책을 해야 되는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의 이익도 챙겨야 되겠죠. 조합 측면에서는. 근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공급도 맞춰줄 수 있고 임대 아파트도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이익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서로가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정비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최대 수혜 종목이 바로 신축 빌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축에 투자하실 분들의 경우는 구축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바로 신축 빌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바로 주택수 제외 효과죠. 6억 미만 24년에서 27년도에 준공이 된 신축 빌라를 매수를 했을 때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책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미만의 경우는 청약도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쪽으로 아파트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청약 쪽으로 또 아파트를 노려보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 보유 양도 모든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신축 빌라의 투자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책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대로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 서울권역 안에서 1억대 투자할 수가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정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억대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찾아보기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2억대, 3억대 실제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하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현재의 매물은
분들은 초소액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사업성을 갖춘 역대급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조합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90명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현 조합원이 굉장히 적고 예정 세대수를 보게 되면은 정말 고층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600에서 800%의 용적률을 받아서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8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이 90명입니다. 시청자분들. 조합원 수가 그만큼 적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적다라는 말은 시청자분들 어떤 얘기일까요? 동의서를 정말 한두 달 안에 거쳐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지만 이 매물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하왕십리동에 센트라스 이제 대장 아파트가 있죠. 시청자분들, 이 센트라스 30평, 9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9억 3천만 원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매 나와 있죠. 시청자분들 아래 보시면은 매물 최고 거래액은 21억이었습니다. 최저는 18억이었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이 18억이 지금 현재 19억 3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시장도 조금씩 입지가 좋은 구역으로 매매가가 상승이 되고 있죠. 하급지라든가 중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래나 아니면은 매매가가 상승이 되기 솔직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급지 위주로는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억 3천만 원 조금 5, 6년 후에 매매가가 더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이쪽 구역과 갭매우기로 아파트 가격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초소액 1억대로 투자해서 20억, 25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왕십리에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다. 이런 투자자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투자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왕십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